경이로운 생명들이 지켜온 제주의 바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 바다에서 나고 자라 삶을 일구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생명들은 바다를 풍요롭게 읽어갑니다.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섬, 제주.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는 제주 바다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제주의 바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간대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조성된 곳도 없고요. 사실 이 조간대에서 이 바다의 자원에 어떤 기초생물들이 자라고 모든 이 바다의 어떤 자원에 영향을 주는 곳으로 이 제주의 이 바다는 신이 내린 태고의 자산이다. 넓고 푸른 바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천혜의 보금자리. 하지만 이렇게 찬란한 제주 바다의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지키며 공존하던 바다 생물들의 위험과 경고. 현재의 바다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위협을 받는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주 바다는 1960년대에 대왕이라는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대왕이라는 해조류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역이나 감태, 모자반 같은 엽상 해조류가 예전에는 우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석회조류가 그 우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엽상 해조류가 없어지면서 석회조류가 우점을 하게 되고 이 석회조류마저 죽어서 없어지면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바다 사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 해양 생태계의 변화, 그 시그널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의 상승은 해양 산성화를 유발하고 바다속 이산화탄소 증가는 해양 생태계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국내 바다에 서식하는 약 170종의 산호 중 74%가 위치한 제주연안 연산호글락. 산호는 크고 작은 해양 생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해양 생태계의 위기는 산호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산호가 하얗게 변해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들은 서서히 폐사하게 되는데요. 산호의 폐사는 결국 바다속 산소 부족과 해양 생태계 위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해양 산성화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산성화된 해수는 저주파, 음파의 흡수율을 떨어뜨려서 선박의 엔진이나 음파 소음으로 인한 수중 소음이 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해양 포유류의 소통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이 산성 성분을 만나면 해양 생물의 석회 형성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해녀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 역시 해양 오염 등으로 주요 소득원인 수산물 채취량이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다에 기대 살아온 제주 사람들, 제주 바다의 이상 징후들은 결국 제주의 고유한 삶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바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계속 이제 베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계속 이용만 해왔지 우리가 이제 바다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케어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바다라는 게 보통 보면 저탄소, 그 CO2라든가 이제 다 빨아들이고 계속 이제 바다에 펌프를 하고 있거든요. 바다 펌프를 하면서 이제 정화시켜 주는데 이제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죠. 제주 바다의 위기는 제주도 내 곳곳의 해안 지역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 성분의 조류가 안반을 뒤덮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의 결과입니다. 갯녹음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이상 기온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바다의 이제 어떤 오염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육상에서 이제 장마철에
온갖 이제 그 물이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이제 이런 그 연안에 다다랐을 때 그 물들이 이제 어떤 그 화학 성분들이 해가지고 해조들이 이제 성장할 수 없고, 뭐 지금 갯녹음 현상은 뭐 제주 지역이 거의 뭐 한 80% 이상 이제 거의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얕은 수심에서만 발견됐던 갯녹음은 조간대와 제주 전체 해안가로 확산됐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얀 석회 성분은 바닷속에 녹지 못하고 고체로 용출되는데요. 그렇게 바닷물을 떠다니다가 해양 생물의 표면에 붙어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돼 바다의 사막화라고 빗대기도 합니다. 이런 안반에 이렇게 그 하얗게 코팅이 돼 버리면 식물들이 이쪽에 그 포자가 부착해서 이제 그 살아나야 되는데, 코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해상 식물들이 이제 부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보면 이런 이제 외래 이제 해상 식물들이 뭐 빛단풍 돌산호, 곰봉 말미잘, 거품 돌산호, 이런 외래 식물들이 많이 잠식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토종 이제 해상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갯녹음으로 사막화되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갯녹음이 발생한 곳에 해조류를 이식하거나 포자 방출을 유도하는 일. 바다숲이 조성된 지 4년 차인 종달 해역. 어떤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한 모습이. 더 많은 노력들이 모아지면 건강한 바다숲이 다시 조성될 수 있겠죠. 육상에서 들어오는 하수라든지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미세 플라스틱,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바닷속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마다 뚜렷한 특색과 매력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제주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주바다 수온의 급상승입니다. 제주 연안에서 관측된 연평균 수온은 약 30년간 1.2도가량 올라갔는데요. 해양 생물에게 수온 1도의 변화는 육상의 10도와 맞먹는 수준. 이는 해양생물 서식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던 자리돔이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독도나 울릉도 쪽에서 서식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없던 푸른 고리띠 문어라고 그 독성이 아주 강한 문어가 9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남해안 쪽에서도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바다는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온대성 그런 바다의 생태계에서 지금은 아열대성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온 상승은 제주 바다 생태계를 아열대화로 바꿔놓는 조건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류인 꼬리줄라비 고기, 파랑비늘돔 등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아열대성 어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열대 해양생물 지표종인 그물코 산호도 토착화해 제주 연안 어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바다의 터줏대감이던 해조류들은 소실되고 독성 해파리와 괭생이모자반 등이 기승을 부리며 점차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괭생이모자반은 제주 해안에 상륙해 악취를 풍기고 제주 바다 절경을 망치는 주범. 점차 그 양이 많아져 수거와 처리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제주 연안에 유입하게 되면 이제 그 지나다니는 어선들의 이제 수쿨에 감겼을 경우에는 이런 폐우구 감긴 거 못지않게 어떤 그 사고를 유발하고, 또 그 띠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해양 쓰레기까지 같이 이래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안으로 이제 밀려오게 되면 그 밑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이제 그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이제 차단시킬 수도 있고, 또 그 갱생인 모자반이 그 조간대 어장에 그 남은 상태로 머물며 썩어버리면 소라라든가 고동류라든가 이런 그 생물들이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바다의 변화는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수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의 상황 역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수온 상승으로 이제 하게 되면 집안의 침하라든가 해변에 따른 모래가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 공간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거북이들이 보면 모래 와서 이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게 되면 거북이에 대한 이제 개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로 생태적 특성과 종다양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는 차기도. 차기도를 바라보며 걷는 해안 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인데요. 그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외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 이런 쓰레기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그물류라든가 이런 로프들이 보면 이게 다 이제 어업에서 기내 가지고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바다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국내 연근해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허구는 연간 약 44,000톤 정도. 하지만 수거율은 57%에 불과한데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들, 해안에 떠밀려 쌓인 해안 쓰레기는 선박 등의 이동 방해와 양식장 및 어장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는 해수면의 산소 교환과 빛의 투과를 막아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바다에 쌓인 침적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폐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제주에는 어떤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계절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는데요. 이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풍의 이제 계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서귀포 쪽에 이제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밀려오고요. 밀려오는 것도 보면 이제 이런 해양 쓰레기 중에 이런 폐허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음료수에 따른 이제 페트병. 보니까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뭐 70%가 거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밀려오는 종류가 이제 꽤 많더라고요. 또 이제 그 계절이 바뀌게 되면 이제 뭐 겨울철 돼가면 북서라든가 이제 북동 해역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해양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죠. 해양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육상과 가까운 연안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도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빼앗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검을 해보면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제 항상 이게 잔재 있고요. 또 이제 그 더 위험스러운 거는 바다에 떠다니는 폐허구에 의해 가지고 바다 거북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감겨서 죽거나 날카로운 이제 얇은 그물에 의해 가지고 뭐 다리가 절단되고 굉장히 이제 그 위험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죠. 큰 의미에서 봐가지고는 바다에 서식하는 이 모든 생물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에 의한 바다의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바다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먹이사슬 단계에서 보면 하나의 동물 플랑크톤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게 이런 멸치, 작은 어류가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그 다음 상위 개체가 이제 예를 들면 고등어, 전갱이, 그 다음 개체가 뭐 방어라든가 뭐 다랑어 이런 개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상위 포식자는 뭐 해양 동물에 대한 뭐 포유류라든가
결국은 이제 이런 어류들이 이제 인간이 먹게 되면 어쨌거나 이 영향이 해양 그 생물에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요인으로 찾아온다는 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주 바다의 적신호를 그대로 둘 순 없다.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아라오는 다양하고 철저한 조사와 활동으로 든든한 바다 지킴이가 되고 있는데요. 아라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해기사 양성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산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롤 조업을 통해 가지고 어획 자원 조사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지역의 뭐 해양 쓰레기 분포 또 이제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라오는 저층 트롤러구를 이용해 폐허구 수거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이외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바다속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끌어올린 트롤 어망이 펼쳐지고 온갖 폐허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조업 중 손상돼 버린 폐허구들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그물과 통발 사이로 각종 물고기가 걸려 죽어 있고 일부는 상당 시간이 지나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폐허구들이 이제 그 해저에 깔리게 되면 여기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이제 통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물에 꽂히게 되면 얘네들은 먹이 활동도 못하고 죽어서 사라지게 되면 또 사라지는 자리에 다시 꽂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꽂히고 사라지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이제 유령어업인데 이게 이런 상황이 어업 자원에 대한 이제 손실이 이제 많이 가져오는 거죠. 어획물들은 종류에 따라 분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같은 아라오의 어업자원 조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업자원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어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자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이제 폐허구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폐허구들이 이제 유실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이라든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제주 바다는 각종 오염으로 회복불능의 바다로 가느냐, 인간과 공존하는 청정 바다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존재,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 바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제주 바다는 이제 크게는 이제 쿠로시오 해를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대만 난류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형성되고 그만큼 이제 지형학적으로도 이제 큰 의미를 이제 지녔다고 보겠습니다. 제주 바다가 간직한 이 아름다운 이제 빛깔을 자연 그대로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또 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서로가 같이 다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주 바다가 간직한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주 바다가 간직한 저 아름다운 빛깔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길 바라며 여전히 제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